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요즘 사회는 늑대는 많고 고기는 적다. 딱 이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어느 업종이든 마찬가지예요. 저는 장비 판매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그룹 회사가 만드는 제품은 해당 업계에서 거의 상위 3위 안에 드는 수준입니다. 예전에는 고객사에 몇 번만 방문해서 얘기하면 수억, 수천만 위안짜리 계약도 쉽게 성사됐습니다. 그렇게 몇 번 미팅하고 곧바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곤 했죠.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는 같은 고객을 두고 경쟁하는 업체가 수십, 수백 군데입니다. 정말로 늑대는 많은데 고기는 부족한 세상이 된 거죠.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영업을 하든 부동산 중개를 하든 다른 무슨 사업을 하든 지금의 사회 환경은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고 기회는 점점 줄어드는 구조라는 걸 다들 느끼고 계실 겁니다. 무엇이 그들을 본관에서 떠나게 만들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낮은 임금입니다. 어떤 사람은 월급이 5천 위안도 채 안 됩니다. 그 돈으로는 아이 학비조차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본관의 많은 일자리는 식사나 숙소 제공도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월세, 공과금만 2천 위안, 식비도 2천 위안, 벌어봤자 빠듯하고 이럴 바엔 차라리 고향에서 3천 위안 버는 게 더 나아요 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전에는 야근 추가 근무로 벌이를 늘릴 수 있었지만 요즘은 임금은 오르지 않고 물가는 미친 듯이 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동관에 계속 머물 이유가 있을까요? 게다가 요즘은 일자리 구하는 것 자체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많은 공장이 설비 자동화, 기계 교체를 하면서 단순 노동자 자리는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술이 없는 사람은 면접조차 보지 못하고 탈락합니다. 반면 고향에 돌아가면 집세를 낼 필요도 없고 식사는 가족이 함께 도와주고 비록 많이 벌지는 못해도 저축이라도 할 수 있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하고 현실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동관에서는 월급 5천에서 6천 위안 벌어도 가족 부양만으로도 빠듯하고 1년이 지나도 손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현실이 결국 수많은 사람을 떠나게 만든 이유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작년에 29,000 위안을 주고 점포 하나를 임대했었어요. 여긴 새로 지은 시장인데 지금은 완전히 망해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보세요. 예전엔 제가 이곳에서 닭발을 팔았어요. 지금은 이렇게 창고 용도로 바뀌고 생필품을 팔고 있습니다. 이 시장, 규모는 꽤 큽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게 시장 입구인데요. 건물은 총 3층짜리입니다. 지금 시간이 오전 10시가 조금 넘었는데 보통 이 시간대에 일반 재래시장이나 농산물 시장은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이거든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여기는 정말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시장 전체가 텅텅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동관시는 광동성의 핵심 도시이자 한때 중국 경제를 떠받치던 대표적인 제조업 중심지였습니다. 해외 무역 의존도가 한때 300%에 달할 정도로 글로벌 생산기지의 역할을 수행했던 곳입니다. 동관은 세계 공장이라 불리며 수많은 외자 기업과 대만 기업을 끌어들였고 중국 제조업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동관은 더 이상 과거의 세계 공장이 아닙니다. 대만 기업과 외국 자본이 대거 철수하면서 거리는 실업자로 넘쳐나고 이미 400만 명이 도시를 떠났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2024년 GDP 성장률은 4.6%로 중국 전체 성장률인 5%를 밑돌고 있습니다. 지역 경기 침체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미중 관세 전쟁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동관이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지금의 흐름만 놓고 보면 그 길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혹시 요즘 동관거리에서 사람이 줄어든 걸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정말 마음이 아프실 겁니다. 임금이 너무 낮아서 사람들이 더는 머무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올해 인구는 작년보다 절반 이상 줄었다고 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주말에 거리에 나가보면 거마오, 후이청 같은 번화가는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썰렁하고 한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현재 동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월급 수준을 들으면 정말 실망감을 감출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요즘 많은 중형 규모의 공장이나 조금 작은 공장들 같은 경우 야근 근무가 많지 않으면 월급이 고작 3천에서 4천 위안 수준입니다. 만약 야근 근무가 많다 해도 4천에서 5천 위안 정도가 한계이고 요즘은 6천 위안이 넘는 일자리를 찾기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게다가 공장 안의 사무직이나 문서 관련 업무조차 학력 조건을 요구하는 곳이 늘고 있고 최소 학사, 학위를 요구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2025년 11월 1일 토요일 여기 어딘지 한번 보세요. 이곳은 만강에 위치한 상업지구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인데 벌써 11시가 넘었습니다. 근처의 이 상업광장과 주변 거리를 보면 여전히 썰렁하고 한산한 모습입니다.
1,000만 명이 넘는 유동 인구를 자랑하던 동관. 지금은 가게 문도 닫히고 집도 비어있는 곳이 늘었습니다. 한때 황강에는 미녀가 구름처럼 몰려들고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던 시절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호텔이며 클럽마다 사람 구경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저는 그냥 묻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미녀 여러분, 도대체 어디 계신가요? 오랜 세월 공장에서 함께 일해 왔는데 며칠 뒤면 공장이 문을 닫아 해산하게 되었어요. 우리 자매들 모두 실직하게 생겼습니다. 정말 이곳을 떠나기 아쉬워요. 그동안 여기서 함께 지내온 세월이 너무 길고 정이 많이 들어버렸거든요. 이제 곧 정말 헤어져야 합니다. 동관장안 전자공장에서 공장주나 관리자들이 생산 재개 투자 유지 사업 회생을 시도했지만 결국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했습니다. 이제 짐 싸서 떠납니다. 짐 들고 도망치는 신세가 됐습니다. 고향의 친척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설날까지 2-3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도저히 버티기 힘들다면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세요. 창피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고향에는 부모님도 계시고 가족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으시겠어요? 한때 그렇게 번성했던 곳이 지금은 폐허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카메라를 한번 보세요. 여기가 바로 예전의 사정 동단가입니다. 그 시절엔 얼마나 화려하고 북적였는지, 심지어 가게 하나 얻기도 힘들 정도였죠. 그런데 지금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정말 이게 전자상거래의 충격 때문일까요? 아니면 근처 경기백나와의 치열한 경쟁 때문이었을까요? 도대체 어떤 이유가 이 몰락을 가져온 걸까요? 이곳은 수많은 사정 사람들의 추억이 깃든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모든 기억이 이 폐허 속에 썩어가고 있습니다. 한때 외국 자본이 몰려들던 제조업의 핵심 도시 동관. 그러나 지금의 산업단지는 사람의 발길이 끊기고 기업들은 줄줄이 철수한 상태입니다. 현지 주민들은 동관에는 이제 사람이 없다. 모두 고향으로 돌아갔다. 도저히 돈을 벌 수가 없다 라고 말합니다. 외자기업 철수와 공장 이전의 직격탄은 가장 먼저 일반 노동자에게 떨어졌습니다. 실업률은 가파르게 치솟고 젊은 층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방황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흔히 말하는 35세 벽이 현실화되며 상당수 노동자가 생계 위협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일부 공장주들조차 공장 운영을 포기하고 오히려 스스로 임시직 노동자가 되어 생활비를 마련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오프라인 경제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실물 상권은 침체의 늪에 빠지고 대형 쇼핑몰과 골목 상점들은 곳곳에서 폐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지금 동관에서는 어느 업종이든 살아남기 어렵다. 도시 전체가 급격한 쇠퇴 흐름에 휩쓸리고 있다고 탄식합니다. 요즘 자동차 정비 업종이 그렇게 힘든가요? 최근 몇 달 사이 동관의 한 BMW사 S 매장이 막 문을 닫았고 며칠 전에는 아우디사 S 매장도 밤사이 폐업해버렸습니다. 차주들 중에는 차를 주문만 해놓고 아직 인도도 못 받은 상태에서 매장이 도망쳐버린 사례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작은 정비소는 어떨까요? 사실 잘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아는 한 친구는 정비소를 열었는데 한 달도 차에 안 돼서 폐업하고 말았습니다. 요즘은 진짜 아무 업종도 쉽지 않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만강의 메이주관이 곧 문을 닫게 됐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마샤라 광장에 메이주관을 열기로 결정했던 건 건물 관리업체가 제시한 청사진 때문이었어요. 그때 그들이 말하길 수많은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을 유치하고 큰돈을 들여 이곳을 종합상업단지로 만들겠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미래가 밝다고 느꼈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시내 근처임에도 불구하고 큰 결심을 하고 입점했죠. 그런데 누가 알았겠습니까? 건물 관리업체가 자금줄이 끊기자 결국 도망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건 저희 한 가게뿐이었고 그렇게 1년 넘게 혼자서 버텼습니다. 바로 오늘 아침 한 장에 폐점 안내문이 붙으면서 가게 주변 지역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이곳은 작년 말에 막 개업한 대형마트였는데 11월 5일부터 즉 오늘부로 영업을 종료하고 앞으로는 영업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때는 다양한 물건으로 가득 찼던 매장, 계산대 앞엔 줄까지 서야 했던 그곳이 이제는 텅 빈 진열대만 남아버렸습니다. 이 마트는 주변 주민들에게 단순한 쇼핑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산책하다가 잠시 쉬어가며 대화하던 공간, 아이들이 학교 후 꼭 들르는 간식 코너, 매일의 일상 속에서 생활의 온기를 느낄 수 있던 장소였죠. 그렇게 많은 추억과 따뜻한 생활의 흔적이 깃든 곳이 이토록 허망하게 무대에서 퇴장하게 되다니 정말 가슴이 먹먹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거리엔 사람도 없고 가게 안엔 손님도 없고 혹시 다들 외출을 안 하시는 건가요? 요즘 장사를 하다 보면 정말 무인지역 한가운데서 가게를 연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동관에서는 많은 공장들이 이전하거나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한 해에만 3,500개 기업이 문을 닫았고 이 중 제조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2,050개사에 달했습니다. 2024년에도 약 2,000여 개 기업이 폐업했고 2025년 1분기에는 320개 기업이 동관에서 이전했습니다. 3년 동안 폐업하거나 이전한 기업 수를 합치면 무려 6,000개에 가까운 기업이 동관을 떠난 셈입니다. 동관 경제는 지금 폭락의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또한 깊은 수렁에 빠지며 중국 전역의 집값 전망 역시 극도로 비관적인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최근 중국인들의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치가 2019년 이후 최저치로 하락했다는 점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중국인민은행이 발표한 도시가계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2분기 연속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한 응답자는 1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신뢰가 거의 붕괴 직전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중국은행 연구원이 발표한 2015년 4분기 경제금융 전망 보고서는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보여줍니다. 보고서가 인용한 크레디트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평균 주택 대출금 상환 중단 비율은 3.7%로 2022년의 1.6%의 2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특히 3, 4선 도시에서는 대출금 상환 중단 비율이 5%를 넘는 지역도 등장하고 있어 지방 부동산 시장의 붕괴가 이미 구조적 위기로 번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집값이 정말 배추값도 안 되는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배추 중에 배추값입니다. 지금 후가 수신시장 이 근처에 있는 이 아파트 한 채 방 2개짜리가 단 한 채에 18만 8천 위안밖에 하지 않습니다. 여러 세대가 나와 있고 마음껏 고를 수 있을 정도로 물량도 넉넉합니다. 혹시 수신시장이나 훈교시장 근처에 필요하신 분 계시면 직접 와서 한번 보셔도 좋겠습니다. 바로 이 건물입니다. 동관 사전의 집값이 정말 전면 붕괴의 직전인 걸까요? 여러분, 바로 며칠 전 이 지역의 신축 아파트 개발 업체가 매우 충격적인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지금 신축 아파트가 제곱미터당 9,000위안대까지 직격 하락한 것입니다. 벽해운천 단지의 경우 현재 100제곱미터, 125제곱미터, 150제곱미터짜리 방 3개, 4개짜리 신축 아파트들을 1차 분양 중인데요. 이 단지는 과거 최고가일 때 평당 28,000에서 29,000위안에 팔리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9,000위안대를 깨고 내려가며 역대 최저 수준까지 폭락한 것입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집값 붕괴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죽어도 믿기지 않습니다. 제 뒤에 보이는 이 아파트 단지 평당 가격이 무려 5,000위안대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알던 그 대동관이 맞나요? 이 가격은 도대체 몇 년 전 수준인가요? 형제 여러분, 혹시 이 가격이 마지막으로 등장했던 게 언제가 있었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믿기 힘든 현실입니다. 동관의 집값은 정말 더 이상 떨어지면 안 됩니다. 계속 이렇게 떨어지다가는 정말 큰일 납니다. 방금 한 집주인이 제 가게에 찾아왔는데 자신이 가진 집을 팔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집을 살 때 총 230만 위안을 들였고 70만 위안을 계약금으로 내고 160만 위안을 대출받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약 6년 동안 상환했지만 아직도 은행에 140만 위안의 대출금이 남아있다고 하더군요. 그분이 지금 집을 얼마에 팔 수 있냐고 물어서 저는 현재 시세로는 120만 위안대에 팔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 그분 얼굴이 바로 굳어졌고 완전히 낙담한 표정이었습니다. 여러분께 조금 마음 아픈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현재 동관의 집값은 이미 50에서 60% 정도 하락했습니다. 예를 들어 호문 지역의 만과운성 아파트를 보면 부동산 시장이 한창 좋았을 때는 92제곱미터 약 28평짜리 집 한 채가 약 450만 위안에 거래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같은 집이 180만 위안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110만 위안 이상 빚을 지고 산 집입니다. 그때 계약금도 꽤 많이 빌렸고 주택담보대출은 90만 위안을 받았습니다. 이제 6년 동안 갚아왔지만 아직도 60만 위안 넘는 빚이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 주택대출은 아직 52만 위안 이상 남았고 은행에서 빌린 돈이 약 6만 위안, 부모님께 빌린 돈이 9만 위안입니다. 다 합치면 60만 위안 이상인데 아직 전부 갚지 못한 상황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5년 후에는 10만, 20만 위안짜리 집이 넘쳐날 것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수만 위안짜리 집이 있는 도시가 약 20에서 30곳 정도 있으며 수십만 위안짜리 집은 거의 모든 도시에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광주와 불산, 특히 광주 증성 쪽만 봐도 지금은 100만 위안 초반대로 집 한 채를 살 수 있습니다. 이 하락 속도로 보면 5년도 필요 없이 곧 20에서 30만 위안짜리 집이 넘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급하게 집을 살 필요는 전혀 없고 오히려 다급해져야 할 사람은 집주인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신은 최근 2년 동안 광주에서 구직 활동을 해본 경험이 어떤지 아시나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을 의심하게 만드는 경험입니다. 제가 직접 겪은 걸 말씀드릴게요. 300건이 넘는 이력서를 냈지만 면접 제안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고 그나마 받은 면접의 열에 8바홉은 시간 낭비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혹시 당신도 보스 직핀 앱에서 무감각해질 정도로 구직 광고를 계속 보고 계시다면 제가 나타투의 명대사 하나를 드릴게요. 앞에 길이 없다면 내가 길을 만들어 가겠다. 문제는 그 길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당신이 나는 그냥 소처럼 말처럼 일할 각오가 돼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오산이에요. 소나 말은 일을 안 할 때에도 누군가 먹여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이 없으면 그냥 버려질 뿐입니다. 노동자 유입의 시대는 이미 끝났고 이제는 귀향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여기 뒤를 한번 보세요. 여러 대의 차량에 수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사람들이 오고 가고 다들 큰 짐을 싸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아직 광주에 오지 않은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이제 오지 마세요. 그냥 고향에 계세요. 고향에 머무르세요. 지금 광주에서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들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큰 짐을 싸고 이삿짐, 차량, 전기 자전거까지 전부 가져갑니다. 전기 자전거가 정말 많아요. 한 대의 트럭 전체가 전기 자전거로 가득 차 있네요.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들은 다시는 광주로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짐이란 짐은 전부 다 가져갔으니까요. 차량 프레임까지도 가져갔어요. 올해는 다들 명절보다 훨씬 일찍 귀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광주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광주에서는 돈을 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소처럼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강제로 실직하게 됐습니다. 공장이 갑작스럽게 폐업을 선언한 겁니다. 10년도 넘게 다닌 직장이 오늘 무너졌습니다. 실직했습니다. 앞으로의 생계도 막막하고 길이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그저 멍하게 벽만 바라보게 됩니다. 전부 문을 닫았습니다. 광동 임시 노동시장입니다. 11월 5일 수십만 명이 이곳에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일거리를 쟁취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매일 찐빵으로 끼니를 때우고 월세도 못 내 거리로 쫓겨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더는 버티기 힘들 지경이라는 절규가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집에 돌아가자니 창피할까봐 두렵고 돌아가지 않자니 일을 못 구해 막막하고 정말 어느 쪽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